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만나뵈니까 반갑네요. 저는 제 처음 뵙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강사님을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력이 너무 화려한데 간단하게 줄여서 하고 영광대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셨습니다. 경력은 박한의원 서울 대포동에서 원장하셨고 광동 한번빼고 원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바로 한의원으로 안산 부산시에 있는 원장님 하시고 현재는 한울 한번빼고 어디냐 하면 25시 광장 홈플러스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 쪽에 있는데 제가 자주 가는 경기 순대가 있어요. 그 꽤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한의원입니다. 옛날에는 동춘 한의 한방병원으로 이름이 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나 특수신경추나의학회 병원으로 역임하실 수 있고 대한면역약심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아마 여기 보시면 아마 굉장히 포근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노래를 잘하세요. 성악을 엄청 잘하시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리고 저도 옛날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 한방병원에서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저하고 같은 고향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원장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원장님에게 강의를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영 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저기 안산에 그동안에 그 전에는 여기 강남 교포동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한원이라고요. 거기서 교포동에서 한 17년 정도를 저기 로컬 한원을 운영하다가 그걸 정리하고 여기 강남 삼성동에 있는 광동대학에서 거기 광동한방병원이죠. 거기에 원장실을 좀 있다가 안산에서 이제 제가 있게 된 지 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정서적으로 저는 안산이 더 맞더라고요. 강남에서 한 거의 제가 목포는 하고 총 따지면 한 20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살아왔었는데 강남에서 살았을 때하고 안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하고 환자분들 이렇게 접할 때 훨씬 고향 같은 어떤 그런 정서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안산에 특별히 정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산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저기 사장님 또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대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요청을 이제 원장님께서 하시면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그 테마를 주시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테마를 이렇게 좀 정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또 한의학이니까 그래서 한의학이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은 한학에서 보는 어떤 사람의 몸을 관찰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사실은 자연의학적이고 또 실제로 한학에서 표현할 때 사람의 몸이라는 건 소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우주의 이렇게 전체 자연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그마한 어떤 조직 또 큰 조직을 운영하시는 여러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개념도 이 한학적인 어떤 사고 생각을 이렇게 그게 접목시켜 보면은 좀 더 이해도가 훨씬 더 그 분야에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주제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미리 보내드렸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 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강의를 좀 멋지게 하려면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걸 넘기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좀 더 세련된 강의가 될 건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대보다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저기 자료 이렇게 나눠드린 큰 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로 삼아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먼저 이렇게 쭉 한번 보시죠. 자연학적인 관점에서 자기 관리라는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연의학적으로서 하나 그다음에 인체는 소우주 하면서 이게 호미오스타시스라는 평형과 균형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사람 몸을 분야별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떼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 위는 위. 그렇게 해서 같은 소화기 쪽을 보더라도 위장을 보냐 또 장을 보냐 이렇게 해서 다 각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종합병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듯이 사람 몸을 그렇게 과연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우리 몸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루어지는 속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은 속 내부미적인 거. 우리가 자율신경에서 교감,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분리되듯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항상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라는 우리 한학에서 표현하는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어렵게만 생각하고 이거 평이상학적이긴 간단한데 그걸 좀 손쉽게 우리가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건 의사로서 사람 몸을 진단하는 데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사람 몸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라는 게 벌막자. 그분 환자분이 걸음걸이부터 해서 안색부터 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새가 있잖아요. 뭐 안색도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물어볼 내용이 있겠죠? 묻고 그 다음에 물을 묻자. 그 다음에 다음에 문은 들을 묻자입니다. 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절은 이제 결국 우리가
맥을 잡고 배를 만져보고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진단을 단계가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한번 쭉 하다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막 다뤄지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 몸에 질병이랄지 뭔가 불편함이 와 있는 그런 상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진단을 하는지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만은 자, 그 원인이 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내적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외적 요인이 다 아닌 상태에서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인, 외인, 불내, 외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내인은 우리가 감정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상태는 저기 보시면은 노희사수우공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 편의상 아무래도 한자 세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자로 이렇게 좀 가로로 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노는 화를 내는 분노를 하는 상태, 그 다음에 희는 기풀리자, 그 다음에 생각사자, 근심수자, 근심우자, 놀랄 공자, 놀랄 경자, 두려워할 공자 그렇게 되죠. 그런 감정의 상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뭔가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그런 이해되시죠? 스트레스가 과다하다든가 또 생각을 이렇게 많이 지나치게 한다든가 또 놀랄 수 있는 환경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화되다 보면은 몸에 문제 어떤 균형, 아까 균형 말씀드렸죠?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인은 뭘까요? 외인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게 이제 뭐 계절적인 것도 되지만은 계절을 역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너무 이제 난방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계절을 역행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건강 이상 상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풍한서스조화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절이나 아니면 그 바깥 기온의 어떤 상태, 환경적인 요인들이 건강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적, 외적 요인이 아닌 그 불내 외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음식을 잘못 먹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노곤상이라면은 우리가 너무 일적으로 해서 과로 상태가 있지만은 너무 게으르게 몸을 안 써도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모자는 일로 자지만은 권자는 게으를 권자예요. 게으를 권자. 그래서 노곤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너무 그냥 뭐 움직임이 없이 그냥 거의 정적인 상태에서 하면은 몸 자체가 이제 결국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초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노상이 있습니다. 이 방노상은 뭐겠어요? 너무 성적인 성생활이 너무 과할 그런 상태. 산업적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중요한 영역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교상이라면 벌레나 이렇게 개나 이렇게 고양이 같은 데 물릴 경우 많잖아요. 물릴 교자에서 뭐 사소한 곤충 같은 데 물린 것도 교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건 타박상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그 부분을 좀 좀 자세히 다룰까 하는데, 약물을 잘못 써가지고 오라면 이건 뭐 한약을 잘못 써서도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요새 저희 병원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환자들이 많냐면 통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중증 환자가 수술 이전이랄지 수술 이후에 재활을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수술 이전에 몸 상태가 너무 이제 허리도 그렇고 뭐 어깨, 뭐 관절 쪽이 다 안 좋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긴 해야 하는데 너무 지금 이제 약이 스테로이드랄지 소위 진통제 같은 걸 너무 과용을 하다 보니까 약에 취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초래되는 부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원화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좀 페이지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이게 나중에 양생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스스로 자가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룰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양생법이라고 해서 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는 상고 쭉 보시면 이제 원리적인 요소인데 이 부분을 좀 재밌게 좀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고감신함이라고요. 이게 몸이에요, 몸이. 한학에서는 자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고대 아주 오래 원시에 가까운 그런 생활 패턴에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했겠어요? 의학이라는 것은 출발은 굉장히 소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소박한 가운데 사람의 몸을 하나씩 경험이 축적됐다고 봐요. 뭐 이렇게 배가 갑자기 안 좋아요. 배탈이 났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이만큼 강구해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에서 채취한 풀을 어떻게 해서 먹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고 호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경험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는 자연의학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화관 가운데 뭔가 저기 기본적으로 갖추는 어떤 원리와 이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몸이라는 게 몸이 상고강신함 실산자에서는 그러니까 치고 쓰고 그다음에 달고 맵고 짜고 이 5가지 맛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약으로 운용을 해볼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렇게 그걸 충분히 느낄 겁니다. 신맛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뭔가 그 몸이 쫙 움츠러들고 그러죠? 머리가 그냥 수축이 되는 듯하고 이게 수렴을 하는 수렴을 신맛은 그리고 여기 다음 쓴맛 같은 경우 봐보세요. 쓴맛은 어떻습니까? 쓴맛은 되게 차요 성질 자체가 그러면 그 자체는 열을 다스리는 해열제로 많이 운용을 해보는 거예요. 쓴맛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기운을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쓴맛 자체의 어떤 약성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차고 어떤 뭔가 이렇게 그러잖아요. 변비랄지 우리가 속에서 이렇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막 틀어박혀 있을 때 그걸 쏟아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쓴맛의 어떤 약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감미는 단맛이에요. 단맛은 진정시켜요. 진정. 그러니까 완화작용을 할까요? 그 감미는 우리가 얘들을 떼쓰고 굉장히 울 때 어떻습니까? 사탕을 물리잖아요. 사탕을 물리면 얼음을 끝이잖아요. 그 완화작용을 완화작용을 그리고 이 감초와 시절 감초의 약성 자체는 모든 약 자체의 그 어떤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중화.
감초의 어떤 약성 자체는 중화적인 역할도 있지만 해독 작용을 일부 갖고 있어요. 너무 강렬한 어떤 약성 자체를 좀 완화시켜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어떤 감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운맛 어때요? 매운맛은 우리가 감기 초기 걸렸을 때 어떠죠? 그런 말이죠. 막 스스로 춥고 이 근육도 있고 그럴 때 어떠니까? 흔히들 잘 이야기하시죠.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다. 아시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매운맛 자체, 알코올, 그 성질 자체가 발산을 확실히 해주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주면서 알코올이 그 다음에 저기 매운맛 자체가 또 이 딱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땀을 쭉 빼주면서 이 그 피부에 어떤 찬 기운, 그러니까 엄살 감기 기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근육통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황이라는 약을 혹시 들어보시는 분인데 초기 감기에 쓰는 대표적인 약이죠. 마황. 그래서 요새 그런 그 마황제를 각성제 역할을 한방 각성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제 다이어트 약에도 많이 적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황의 약성 자체는 발산력이 뛰어난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은 항상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몸도 비만하고 그런 사람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잠이 많잖아요. 항상 잠이 취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깨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오전에는 비몽사몽간 해가지고 업무적인 능률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커피도 드시는데 마왕이 들어가는 뭐 어떤 그런 지대를 해서 써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각성의 역할을 해서 업무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다, 굳이 쓴다면 마왕탕이라고 해서 마왕을 주제로 해가지고 삼은 그런 탕약을 발효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지루합니까? 어떠세요? 강의가 좀 재미나야 할 텐데. 그 다음에 저기 매운맛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짠맛이 있잖아요. 짠맛. 짠맛은 긴장을 시켜요. 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맛의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약 하나를 우리가 약초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약을 하면 한 가지 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배합을 해서 쓰잖아요. 배합을 해서 쓰는데 한 가지 단일 약재 하나를 이렇게 따진다면 아까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성미라고 하는 성미. 성은 고유에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보면 되고 미는 맛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미를 따져봐서 이 약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인체에서 투입을 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내용이. 그다음에 아까 성향 쪽으로 해서 이제 쉽게 분노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노희사수공이라서 분노하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놀래기 잘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아까 맛이 어떤 독특한 어떤 우리 몸에 기운을 일으킨다면 이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화를 낼 때 기운이 역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확 충혈이 되고 물 쪽이 기운이 역상을 하는 겁니다. 기운이 위로 상승돼요. 기운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끝으로 아까 어떤 내용이 필요가 있습니까? 진정을 시켜주는 약들을 선택하는데 이제 그걸 운용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운을 아래로 다운시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어떤 맛이라고 그랬죠? 쓴맛이라고 했잖아요. 쓴맛도 되고 거기다가 감미도 이제 내용을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내용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간지럼 같은 거나 너무 막 웃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했을 때 어쩌면 기진해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떤 너무 기뻐하는 감정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어떤 그런 상태는 기운을 소모를 해요. 기를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너무 놀래고 이렇게 하는 공포스럽고 하는 부분들은 얼굴이 일단 퍼렇게 청백해지고 펄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소변을 저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기운을 너무 이렇게 쫙 밑으로 다운시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알지 운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으로도 이제 운용을 아까 맛으로 우리가 운용을 해보듯이 뭐 너무 이렇게 화낼 때는 역으로 기운을 다운시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약물, 감정의 상태 그런 쪽으로 컨트롤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운영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절적인 것이 좀 나면은 추나 봄과 여름과 이제 사계절이죠. 가을과 겨울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장하라고 해서 습이 많은 장마철을 우리가 하나 가운데 딱 끼워넣어요. 그래서 이제 5계절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오행상으로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다음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생장하수장에서 봄은 생동하고 뭔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을 하고 장하, 그러니까 장마철에는 이제 그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을 같은 경우 추수 계절 아니에요. 이건 사실 이제 그 수령을 하는 어떤 그동안에 이제 열매 알곡이 다 들어차면서 이제 그게 익어가는 과정은 사실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 같은 경우 속살지기가 굉장히 왕성한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데 속살을 하면서 죽이는 게 숙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은 순결이라고 겨울 같은 때는 모든 이제 우리가 생동했던 보호하고 다르게 이 다음 생동을 위해서 발생과 이렇게 생동을 위해서 안에 그 생명력이 아주 꺼지진 않아요. 반드시 새싹이 돋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걸 저장하는 어떤 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화학은 아까 유기적인 어떤 내용의 역동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음양의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약간 즐거워지나요? 반응은 어떤 반응이 어떠신가요? 좀 더 재미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낫신데 이 내용이 그냥 거의 읽으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세 페이지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학에서 보는 어떤 인체나 또 질병의 어떤 내용들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진과 또 블레웨인이라고 해서 그 구분져서 이렇게 진단을 해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저희 한방병원 환자들한테 주어지는 설문지입니다. 이게 딱 두 페이지인데 문항이 한 몇 문항이에요? 12세 문항 정도 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일단은 환자 상태를
아까 먼징이라고 했죠. 물을 붓고 그걸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좀 생략해서 그걸 일일이 또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분의 상태를 보고 이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참고 삼아서 제가 이분의 어떤 상태를 더 세밀하게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진단하는 내용이 필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분을 간과해서 안 돼요. 우리가 꼭 건강 상태를 알고자 했을 때 어떤 검진센터를 가서 꼭 혈액을 뽑아서 혈액 상태, 그 다음에 체변 검사, 또 거기다 추가적으로 엑스레이 검사, 또 그런 검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도 아까 의학은 소아원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서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가 건강 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단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뭘로 우리가 섭취를 취두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먹는 음식이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식욕이 뒤따른 거잖아요. 그 식욕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패턴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드시고 그 에너지원을 삼아서 우리가 활동하고 배고픔을 느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욕을 생각한다면 항상 건강을 우리가 가늠한다면 기준이 뭐냐? 아까 균형이라고 했죠? 그 기준이 뭐냐면 건강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식욕은 세끼 식사가 되면 어느 정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부족하거나 넘쳐나는 것.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건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세끼 식사 때가 됐는데도 아무 식욕이 없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 그 문제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그런 경우죠. 뭐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은 뭐 그칠 줄 모르고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그런 것도 어떤 정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